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찰 전체 이야기하면서 배 모양이 가장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 산에 있는 그 절이 어째서 배 모양이 많으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큰 사찰에 갔을 때 왜 대웅전이나 주불당 앞에 용머리가 나와 있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위쪽에 나와 있건 아래쪽에 나와 있건 그게 이제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 반야라는 것은 알다시피 부처님의 지혜죠. 우리가 프라자냐 혹은 빤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야 하는 것은 파리의 빤야에 가깝죠. 반야용선. 이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안에 이르는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의 수행 혹은 깨달음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반야용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다 비교하죠. 왜냐하면 이 큰 강이건 바닥은 그것을 우리가 고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사는 것을 고해라고 했을 때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뭡니까? 배죠. 배라야 바다나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바다는 누구든지 빠지면 헤매게 돼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와 이런 것이 아니면 못 건너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용선. 그래서 사찰이 배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 사찰 이제 건축 현장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배 모양이든 빛날 화짝은 또 일성 법계도건 간에 어떤 목적이 딱 이렇게 구도가 잡히면은 결국 거기에는 직접 그 축대도 쌓고 정각도 세우고 해야만 비로소 그게 절이 되고 사찰이 되고 수행처도 되고 또 예배처도 되고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찰은 대부분 이제 그 목조 건축으로 이제 그 이루어지는데 이 목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의 전문성과 치밀성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자면은 아주 숙련된 도펜수 정도 되면은 머릿속에서 몇 평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설계도가 다 그려져 버려야 돼요. 도펜수 머릿속에서 그냥 착착착 치수가 나와서 이거는 몇치 몇 푼 뭐 이렇게 착착 나와야지 그거 컴퓨터 가지고 계산하고 있어 가지고는 이 목조 건축은 되질 않습니다. 잘. 왜냐하면 현장에서 막 틀려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도펜수가 짚어주는 대로 하면은 그게 거의 맞아요. 컴퓨터로 찍으면 그게 안 맞아도. 그게 참 묘한 거죠. 그래서, 송강사 그 중창불사할 때 모구헌을 새로 짓는 그러한 과정을 따라가면서, 이 목조 건축의 전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모구헌은 보조불국사 호를 당신 스스로 그 모구자라 그러시죠. 소를 치는 것이다. 이 모구라는 것은. 소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를 갖다 우리 마음자리에다 비교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자리 공부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우리 마음자리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자리를 공부하는 그래서 마음자리 공부하는 집 이런 이제 표현이 되겠죠. 수행자의 집,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 단장된 모구헌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 마당 쪽에서, 보이는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사찰 건축, 목조 건축은 어떻게 시작될까? 이제 처음에 그 준비 과정과 터 잡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틀을 잡는다는 것은, 기존 있는 그 사찰, 큰 사찰 같으면은 그 중에서 새로 허물어진 곳을 한다 그러면 거기가 그 자리가 되겠죠. 그러나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 그러면은 조화를 깨뜨리지 않고 어느 곳에 해야 될까? 이것이 이제 틀을 잡는 것이죠. 전에 새로 짓는다 그러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복잡해지고 이렇겠죠. 그래서, 이 건물이 앉을 자리를 잡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소를. 그래서 틀을 고르고
그렇죠? 예, 틀을 고르고 그냥 아무 데나 탁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틀을 딱 고르고 또 그 땅이 살아있는 땅이냐 그걸 그 생땅이라 그러죠. 생땅에 부식토 위에는 건물을 지으면 안 되죠. 건물도 썩고 가라앉아 버리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틀을 우선 잡아서 고르고 하고 그것이 마치면은 좌향 잡는다 그럽니다. 좌향 잡는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은 집에서 텔레비전 보시는 분은 저하고 딱 시선이 마주치게 돼 있죠. 이게 정면이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제가 만일 칠판을 봐버리면 여러분은 제 옆모습만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정면을 어느 방향으로 잡을까 이것이 좌향 잡기입니다. 그래서 새로 집을 지을 경우는 이 좌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좌향에 따라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의 성격까지도 변화가 옵니다. 동쪽을 향해서 앉은 집과 남쪽을 향해서 앉은 집 아니면 북쪽을 향해서 앉은 집마다 거기에 한 10년 살아버리면 그 같은 사람이 어느 집에서 10년 사이에 따라서 성격 변화도 올 만큼 좌향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큰 사찰에서는 그 조화를 깨뜨리지 않으면 됩니다. 특별하게 재원차 돌아앉는다든지 이런 형식은 있을 수가 없죠. 조화를 다 맞춰서. 왜냐하면 큰 구성이 이미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조화를 깨뜨리지 않고 잘 말하자면은 그 어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잡아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 부분은 주인이 정하는 것이죠. 이거는 목수가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딱 정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목수일이 들어갑니다. 이 목수일이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당 수평 보는 거예요. 그걸 청명 본다 그래요. 마당 수평이 맞나 안 맞나 이걸 이제 정확하게 보는데 마당 수평 그 보는 방법은 그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마당에다가 그 말뚝을 3개를 받고 거기에다 줄을 쳐서 그 수평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수평 틀이라 그러죠. 수평 틀을 설치하고 수평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다 맞추고 나면은 이 집을 지으려면 주춧돌이 앉아야 기둥이 서죠. 주춧돌 없는 집 없죠. 현대식 건축에서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목조 건축에서는 주춧돌 없으면 그런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춧돌이 앉을 자리를 그 먹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둥이 설 자리를 정하는데 말하자면 그 자리가 주춧돌을 앉힐 자리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정면의 주축선이라고 합니다. 정면을 향하는 것. 예. 그래서 출입문이 있는 곳이 이제 정면이 되겠죠. 그래서 정면이 주축선이 되고 측면이 부축선이 되는데 정면과 측면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딱 직각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수 양반들은 그 자리에서 판때기나 이런 걸 가지고 큰 삼각자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삼각자를 딱 맞추면은 그걸 딱 갖다 대면은 내기에 정확하게 직각을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띠살문을 가지고 갖다 대면 잘 짜여진 띠살문은 그게 직각입니다. 직각이 안 되면 이게 문이 틀어져 버리고 안 되거든요. 띠살문 이게 어떤 건지 우리 문인데도 지금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네. 요런 형식으로 된 문 시골에 가면 많이 보셨죠? 이걸 띠살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띠살문 저것이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 부분이 말하자면은 딱 이렇게 직각이 되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갖다 대고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수분들 하는 분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과학적이다 하는 것을 우선 알아두면서 이런 부분을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한옥은 대충 해놓으면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안 맞아가지고 마지막까지 기와 한 장 딱 놓을 때까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이게 안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주축선, 부축선을 딱 이렇게 잡아놓고는 거기에다가 주초를 놓을 자리마다 먹선을 하고 그건 도편수가 하죠. 도편수가 하면은 옆에서 거기에다가 말뚝을 이렇게 탁탁 박아서 표시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목수 양반들은 12자 정도 되는 그 긴 막대기 이걸 이제 만들어 갔어요. 그걸 이제 장척이라 그럽니다. 예, 장척, 길장자. 장척. 1척, 2척 할 때 잘한 말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을 하기 전에 이제 미리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찰을 뭐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아주 유능한 도편수, 우리가 뭐 도목수 뭐 그렇게도 표현하고 그러죠. 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집을 짓고 싶은데 내년 봄쯤 아니면은 뭐 언제쯤 가을쯤, 그러면 도편수는 우선 목재가 준비돼야 되죠. 왜냐하면 주인이 목재 사다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그것은 도편수, 도목수가 그건 알아서 구해가지고, 다만 주인은 이거는 뭐 어느 나무를 썼으면 좋겠어 이 정도지, 보통 뭐 직접 이렇게 구해다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에 대해서는 또 이 도목수나 이런 분들이 더 잘 알고, 스님들도 뭐 박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쫓아다니면서 하는 스님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맡깁니다. 맡기면은 가서 벌목을 해야 되죠. 나무를 오랫동안 또 뭐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벌목을 해야 됩니다. 벌목을 언제 하겠습니까? 나무를 벤다. 벌목은 언제 하겠습니까? 그 겨울에 해야 됩니다. 왜냐? 봄부터 가을까지는 나무에 물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제 가을이 되면 물이 싹 땅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여기서는 뭐 그런 이야기 할 차례는 아니지만은 이것을 응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카시아 온살에 번져서 막 다른 나무 죽일 때 아카시아 죽이는 법. 그게 이제 가을에 물이 내려갈 때 이렇게 아카시아를 베고 거기다가 약을 이렇게 발라주면은 그것이 뿌리까지 다 썩여버립니다. 그러지 않고 이걸 베어봤자 봄 되면 더 많이 나요. 아카시아.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알고 이제 모든 걸 처리하는 건데, 그래서 추분이 지난 후에 벌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에 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죠. 왜 그러냐면 물을 많이 먹고 있을 때 이걸 불면 건조할 때 이게 터지거나 틀어지거나 자꾸 탈이 나요. 빨리 상해버리거나. 그래서 물기가 최소화됐을 때 불목을 해서 이걸 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떤 그 나무를 목조 건축하는데 가장 좋게 생각하냐면은 소나무 가운데 적송이 있고 육송이 있습니다. 육송은 무르고 적송은 단단하고 결이 곱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송이라 그러는데, 적송 가운데서도 좋은 사찰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건 무조건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춘향목이라 그래요. 춘향목. 춘향목이면 봄볕을 받고 뭐 이렇게 됐나 이렇게 이제 아실 분이 또 스스로 그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춘향목. 봄춘자다 배당자니까 봄볕 받고 뭐 자란 나무? 그게 아니죠. 저 춘향이라는 것은 지목입니다. 저 지명. 경상북도 봉화에 있는 그 춘향의 이 말하자면 지명입니다. 그래서 춘향면하고 옆에 있는 소천면, 거기가 우리나라 그 적송 가운데 가장 좋은 자생지예요.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춘향목 그럽니다. 그래서 이 춘향목은 산이 높은 데서 빨리 자라지 않고 알차게 자라고 결이 곱고 또 목재를 만들 때 오래 갑니다, 수명이. 그래서 이 적송 가운데서 춘향목을 최고로 친다. 속이 붉고 단단하고 또 껍질은 반대로 얇습니다. 그래서 건축재라든지 아니면 가구를 만들 때 최고의 목재로 쳐주는 것이 바로 춘향목이다. 춘향목 가지고 그 가구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참 결이 곱고 굉장히 멋있어요. 뭐 저도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만든 거 이게 이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처음 불교에 입문하는 이제 그 사람들도 조금 전에 지금 거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우선 틀을 어디에 잡는가 그러죠. 아까 터잡기. 틀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 그럼 불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데 어느 곳에서 공부를 시작하느냐는 것이죠. 네. 어느 곳에서 공부를 시작한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공부의 방향을 사정없이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향을 본다. 어느 방향으로 앉을 것이냐 이런 것인데, 그 자리에 갔었더라도 자기가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공부할 것이냐. 우리가 수행한다 그러지만 참선을 할 것이냐, 기도를 할 것이냐, 독경을 할 것이냐, 이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느 방향을 잡느냐. 좌향 잡기하고 비슷하죠. 그 부분도.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할 때 성불이 목적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의 복이 많이 갖추어지는 것을 목적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재난 소멸의 뭐 목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이래서 이제 좌향 잡기. 그 다음에 어느 제목을 쓸 것이냐. 저 춘향목처럼 좋은 제목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제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불교 공부하는데 자기 자신의 신심입니다. 결정적 신심이 없이 불교 공부하면 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안 그러면 잘못 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집 짓는 데서도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렇게 좋은 공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초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단부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 기단부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안전도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기단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앉힐 자리가 평지냐 아니면 급경사에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따라서 이 기단을 설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했을 때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가죠. 그와 같은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선부 살펴.